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야간에 주식시장을 좀 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같은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중국 주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튀어오르는 순간인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 며칠 전입니다. 지금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19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중국 3배짜리 ETF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 여기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튀는. 그러니까 여기 요 선도 사실상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선인데 이 선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 선이 상당히 강한 선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매물대가 올라갈 때, 요 부분에 올라갈 때 상당히 강한 중국의 어떤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쭉쭉 들여다 보면 요 정도의 또 매물대가 한 요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있다고 보면 지금 이게 언제냐면 2023년 3년 한 2월부터 2023년 9월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박스권, 이건 박스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락이지만 멈춘 하락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3배짜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중국의 지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 이걸 이제 고점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상당하죠. 지금 상당합니다. 상당한 힘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는 저도 뭐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은 났지만, 여긴 거의 뭐 점핑하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라고만 인지할 수 없는 게, 현재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부양책을 쓰고 있다. 이 부양책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실제 지금 중국은 2021년이죠.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3년간 하락을 했어요. 실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도 실제 예전에 올랐었던 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건 뭐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과연 이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보일지 부분에 대해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좀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어요. 뭐 왜 중국을 갖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분산 투자 측면입니다. 미국에만 올인할 수는 없고 저는 어차피 한국 주식은 하진 않기 때문에 미국에만 올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연금 계좌다 보니까 연금 계좌에 중국, 뭐 미국 비중, 그리고 미국에서도 조금 나눠서 나스닥 비중, S&P 500 비중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중국도 그냥 단순히 중국 CSI 뭐 300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섹터, 그다음에 중국의 IT 섹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일 거예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연금 계좌에서 중국 때문에 항상 그 연금 계좌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중국이 갑작스레 오르면서 다른 것들 올라왔던 것들과 함께 플러스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일도 발생하는구나.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들어요. 예,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의 중심은 중국이고, 당분간은 중국이 끌고 가는 어떤 이런 시장의 방향성,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갭으로 상승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뭐 저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게 이제 3배짜리라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저는 중국의 상승세 아주 반갑고 환영합니다.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면 꾸준히 이어지긴 참 쉽진 않죠.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잘 올라가는데. 오늘의 이제 TQQQ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인 건 여기서 이제 저점을 이렇게 낮춰주거나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점을 어느 정도 그래도 들고 나서 내려와 주는 어떤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한번 내려오고 뭐 요 정도 선, 요 200일 선이죠. 요 200일 선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지지를 하면서 받쳐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관건은 12월 대선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슨이 되든 뭐 누가 되든 뭐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대선. 미국의 대선이 중국과 미국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강한 침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지금 이 와중에 강한 침체가 오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큰 이벤트 없이 갑자기 침체가 온다?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조정 영역으로 들어와서 뭐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 정도 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주인공, 이걸 또 주인공이라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픈데, 테슬라께서 잘 가시다가 미끄러지네요. 지금 테슬라가 가장 좋은 그 그림을 보였던 게, 제가 봤을 때는, 요 선입니다, 요 선. 요 선. 요 선에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 요 200불이라는 어떤 마디 가격이죠. 이 마디 가격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이 모습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죠. 요 엄청난 박스. 이 150불에서 200불 후반대 이 엄청난 박스 이거를 쭉 느려보면 거의 몇 년입니까? 이게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 그러니까 거의 1년간 이 박스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으려면 요 선에서 엄청난 힘이 뭔가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왜 차트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냐? 뭐 그럼 뭘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회사를 믿지 못하냐? 좀 믿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로서는 믿지 않습니다. 테슬라를 전기차로 믿지 않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정보력과 그 인프라 그리고 테슬라 뭐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뭐 스페이스X라든가 뭐 등등 뭐 X 뭐 트위터가 변했는 S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다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테슬라가 전기차로서의 매력을 엄청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 테슬라 주식은 거의 전기차에 연동이 되어 있지만 그 후단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까지, 전 고점 지금 상당히 멀죠. 여기가 전 고점인데 전 고점이 아니라 올타임 하이 아닐까요? 그렇죠. 올타임 하이예요. 여기가 400불. 400불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부터 2배인데.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요쯤에 요 선이죠. 딱 요 선일 거예요, 아마. 그죠? 딱 요 선입니다. 딱 요 선. 200불. 이 200불 언저리에선 그냥 테슬라를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찍고 내려오는데 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별로 그거는 없습니다. 내려오면 더 살 거고, 물론 뭐 저는 많이 사는 편은 아니니까 찔끔찔끔. 그래서 요 박스 선에서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빌빌대네요. 빌빌대는데 이제 저는 되게 이렇게 제 개인적인 건데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점을 들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고점을 낮추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고점을 낮추면 이 고점을 다시 이렇게 이 방향성을 트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상당한 시간 또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점을 들어주고
뭐 여기서도 이제 고점을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또 강한 이런 게 왔긴 했는데 어찌 됐건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건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그닥 좋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회사긴 하지만 지금 현재 힘이 없는 건 뭐 별 수 없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계에서 뭐 1티어잖아요. 1티어인데 전고점까지 거의 갔죠. 살짝 내려온 정인데 TSMC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하지만 뭐 TSMC를 믿느냐 못 믿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이 회사를 그냥 믿습니다. 심지어 그 대단한 삼성도 아성이 무너졌고 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응원합니다. 한국 기업이니까 응원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들이 TSMC를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대만은 나라도 밀어주고 전 세계인이 밀어주고 자기네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죠.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짜 뭐 진짜 몇 주 안 샀지만 이 엑셀론이라는 주식을 몇 주 매입을 해봤습니다. 왜 샀냐라고 물어보면 이 회사의 대표께서 화이트하우스의 백악관에 초청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전력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으로서는 한 2위에서 한 5위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가 뭐 엄청난 뭐 퍼포먼스를 낼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모르겠고요, 솔직히.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최근에 어떤 그런 이 매수세에서 대통령이 불렀다. 미국의 대통령이 불렀다. 이게 사실 되게 큰 이슈 아닐까요? 뭐 이 회사가 어떻게 뭘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아니 대통령이 불렀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되나? 뭐 제가 알기로는 넥스트라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 공급 업체, 그러니까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그분을 투자하기에는 여기 있네요. 관심 종목에 담아놨는데 이분을 투자하기엔 내가 많이 늦었다.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요쯤에서 아마 투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스타일상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다시 전점을 들면서 요걸 뚫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요쯤에서 투자를 했어요.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투자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직은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엄청 들었어요. 엄청 들었기 때문에 요선에서 샀어야 됩니다. 요선에서 샀으면은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테슬라 많이 밀리네요. 테슬라 많이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고 해서 나락으로 가고 있는 회사 지금 장난 아니죠. 주봉 월봉으로 보면 뭐 거의 나락입니다. 지금 42불 갔던 게 66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왜 갖고 있냐? 뭐 조금 갖고 있어요. 조금 갖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바이오 회사입니다. 언젠간 한 번은 날아가 주지 않을까라는 헛된 희망을 갖고, 그래서 지금 요선이죠. 요선 6불이에요. 6불. 6불이 오면 그냥 조금씩 사는 쪽입니다. 왜 사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사는 겁니다. 젠슨 황이죠. 엔비디아의 수장이신 그분께서 이 회사를, 심지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들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난 의사결정을 하고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를 갖고 있답니다. 왜? 저도 모르죠. 근데 모르지만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선, 6불선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면 좀 살 거고, 오늘 좀 오르네요. 오늘 내려줬으면 내가 좀 샀을 텐데 아쉽네요. 오늘 좀 내려주지. 그래도 뭐 괜찮은 방향성이다. 괜찮은 방향성이다.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차트가 전형적인 내려오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거의 틀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이 50일선 있잖아요. 51선. 그리고 이 21선 있죠. 요 파랑색. 요 지금 파랑이랑 중간선이 만나가서 요 선들이 있는데 요 선에서 계속 튕겨서 내려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이 튕겨서 내려오는다라는 건 얘는 아직 이 선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명확하게 맞아요. 요런 부분. 여기도 뭐 올라가서 뭐 이제 올라가네 막 이렇게 했었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이렇게 튕겨서 지금 내려오잖아요. 튕겨 내려오고 이렇게 튕겨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가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언제 사야지 막 여기서 사야 뚫을 것 같아 이런 희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있구나 그래. 근데 한 요 정도 선은 저점일 것 같은데 이걸 또 깨고 내려가는 것도 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깨고 못 내려간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내려가고 있는 주식이구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 6불선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 뭐 지지했다라고 보면 크게는 요거까지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를 지지했다고 보면 이번에도 또 지지를 하고 해서 6불 정도의 선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본다면 그냥 조금씩 사모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파이자입니다. 파이자. 좋아요. 움직임 좋아요.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 긴 선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내리 꽂았다가 살짝 돌리고 있는 느낌이고요. 얘는 아까랑 좀 다르죠. 얘가 이렇게 퉁치고 내려오다가 얘를 커브를 돌렸죠. 그래서 이 커브를 지지하면서 가는 느낌.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런 주식이 있을 땐 요쯤에서 사는 편이에요. 딱 요런 느낌. 저는 뭐 저점에서는 못 사요. 간이 새 가슴이라서. 아무튼 요 선에서 사는 거 아주 좋은데 지금 아주 좋은 선에 와 있다. 아주 좋은 선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좋습니다. 이렇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팔고 싶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참 힘을 좀만 더 내주지 왜 이렇게 못 낼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매도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못 뚫고 있잖아요. 이걸 못 뚫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 저는 40불에라도 매도하자 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39.25 0.7불 정도만 더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은데 어찌됐건 얘는 지금 요렇게 여기 선 맞고 있죠. 요 선도 맞고 있고 계속 선 맞으면서 내려가요. 버피청님이 요 정도 선에서 팔았던 것 같고, 요 정도 선에서 당연히 팔았겠죠. 아니다. 요 정도 선부터 계속 팔으셔가지고, 본인께서 파셔가지고 이렇게 꼰두박질 치게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무튼, 요 정도 선에서는 팔고 싶다였는데, 안 팔아지네요. 조금만 좀 올라가줘서 40불 살짝만 넘겨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벅셔 스웨이거 이쪽도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네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이때가 상당히 컸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때 많이 팔았을까 모르겠는데 벅셔 스웨이 같은 주식은 정말 장기로 갖고 가도 아주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요런 박스권들 요런 거 박스 매력적이에요. 요런 박스권 너무 좋고요. 여기도 박스권 있죠. 여기도 요런 박스권 아주 매력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요런 박스권들에서 그냥 천천히 그냥 한두씩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놓으면 상당히 매력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 좀 빠져주길 바라는 느낌인데 왜 빠져주길 바라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SCHD라는 배당 ETF에 투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때 투자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요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투자를 못한 게 뭐 제 잘못이죠. 어찌됐건 요때 탁 투자해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 보안 주식, 펠로엘토 네트워크스라든가 이걸 이제 다 모아놓은 애가 CIBR이라는 어떤 ETF예요. 제가 이거를 와 진짜 완전 거의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저점에서 매도한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어찌됐건 한 요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주식이 사지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요 원저리에서 쭉 사모았어야 되는데 요 원저리에서 사모하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바보같이. 근데 그냥 튀어 올라가네요. 근데 뭐 더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미 사서 오른 주식을 잘 못 사더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채권. 저는 이게 요 TLT 요걸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움직임이 그닥 좋진 않네요. 상승 기조인 건 맞아요. 상승 기조인 건 맞으나 상당히 힘이 없다. 뭔가 좀 더 빠르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막 한 105불에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선은 지금 깼잖아요. 그죠? 요선을 뚫고 요선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냐. 한 107, 110불 정도 사이겠네요. 맞아요. 딱 110불을 목표로 110불을 목표로 달려가 보자.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얘는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주기 때문에 뭐 오래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녀석을 팔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녀석을 팔아야 되는데 야 진짜 못 올라온다. 제발 좀 와라. 제가 딱 가격이 어디냐면 요 가격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요 가격 한 130불 정도 선. 요 가격 선을 가지고 있는데 야 옛날에는 엄청 수익이 났었죠. 근데 이 엄청나게 났던 수익이 지금 다 말아먹은 거죠. 옛날에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옛날 이때부터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내려갔다가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곤두박질 치고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딱 봐도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엄청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예전으로 보면은 예전에도 요쯤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비슷한 가격선의 매물대다.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다. 이걸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 요 정도까지 가면 저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주식시장 리뷰 이랬고요. 특별하게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오늘 나이키 왜 이렇게 떨어지지? 나이키는 맛이 갔어요. 안타깝게도 왜 우리의 나이키가 이렇게까지 아유 안 좋네요. 딱 봐도 안 좋습니다. 애플 요즘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기유입니다. 누가 애플을 걱정합니까? 지가 알아서 갑니다. 아마존 알아서 가고 있네요. 구글 변동성이 컸긴 하지만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떨어지면 더 산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일단은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ETF를 앞으로는 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가장 큰 게 이런 ETF들로 이제 꾸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ETF들 요건 지금 제가 이제 저 울트라를 보고 있는 거고 실제 QQQ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S&P 500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S&P 500 무섭습니다. 나는 투자 잘 모르겠고 뭐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S&P 500을 사시면 됩니다.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와 진짜 언제가 고점이야? 몰라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연봉이라는 것도 있네요. 근데 이게 오래되지 않은 거라서 QQQ 같은 거 연봉 보면은 QQ도 얼마 안 되네요. 아무튼 어찌됐건 이 QQQ와 VOO라는 거를 제가 이제 ETF로 갖고 있고 매월 이제 월급 받으면 조금씩 사는데요.
그냥 미친 척 사는 겁니다. 오르든 내리든 난 잘 모르겠고, 이 두 개가 어느 순간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되면 진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 리뷰, 중국 때문에 시작된 주식시장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밀리네요. 조금 밀리는데 이건 밀린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잘 되길 바라보죠. 고맙습니다.